엄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흰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고 사람들의 낮은 조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엄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주인공은 상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자.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정리할 때 됐잖아. 남편이 서류를 주인공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혼 신고서, 재산 분할 합의서,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빼곡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내 친정도 이제 없는데 뭘 믿고 버티려고 그래? 그냥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가.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며느린데 장례식장에서 저러네. 참 안 됐다. 주인공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엄마 빈소 앞에서요? 주인공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이제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 빨리 찍어. 주인공은 도장을 받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주인공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주인공이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주인공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왜요? 남편이 손을 놓았습니다. 빨리 와. 주인공은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상복이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딸. 낮고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인공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이에요. 계획대로 시작해 주세요. 알았다.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주인공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찍으라니까.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신중하게 봐야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 명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예금 통장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주인공은 10년 동안 월급을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관리하자는 말에 속았습니다. 이거 재산 분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10년 동안 번 돈은요?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돈 다 생활비로 쓴 거잖아. 내가 뭘 모았다고.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얹혀 살았으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주인공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전 이혼 안 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안 해요. 이혼.
주인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장난해? 주인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 조건으론 도장 못 찍어요.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거야? 주인공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변을 돌아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 창피하게. 주인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십니까?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성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주인공이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윤재벌그룹 본사였습니다. 주인공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주인공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고 있다. 고생했어. 주인공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통장이다. 10년 동안 내가 번 돈 전부 여기 들어있어. 주인공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억. 이게요? 주인공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월급이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그 통장 실소유자는 너였어. 내가 10년 전에 신탁으로 설정해뒀다. 주인공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신탁 계약서, 공증 날짜 모두 결혼 전날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였으니까.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너야. 그들은 10년 동안 내 돈을 관리만 해준 거지.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주인공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오늘부터 그들은 한 푼도 못 쓴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작해. 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뭘 시작하는 건데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 같은 시각 장례식장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 간 지 30분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야, 가서 확인해봐. 도망간 거 아냐? 남편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거기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없어요. 차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감히 도망가? 조문객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으로 가봐. 분명 거기 있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사본 전부 없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짐도 다 싸서 나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어디 간 거야?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해봐. 분명히 친구 집이나 어디가 있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명성은행 본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들고 창구에 섰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5억 인출할게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했습니다. 같은 화면이 떴습니다. 실장님을 불러오겠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지?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현재 동결 상태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내 통장인데 왜 동결이에요? 지점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신탁관리 계좌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소유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소유자요? 그게 누군데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지아 씨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통장은 제 명의잖아요. 지점장이 설명했습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릅니다. 10년 전 신탁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관리인이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다른 통장은요? 제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들이요?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같은 상태입니다. 전부 신탁 계좌였고 오늘 아침 일괄 동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10년 동안 내가 관리한 돈인데. 지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행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 통장이 다 동결됐어. 며느리 짓이야. 아들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제 통장도 확인해 볼게요. 아들이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ATM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거래 정지 계좌입니다.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아들은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계좌가 왜 정지된 거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신탁 관리 대상입니다. 아들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실소유자는 아내였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관리했다고 생각한 돈이 사실은 아내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밖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며느리 거였대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 같은 시각 윤재벌그룹 본사였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총 7개 은행, 18개 계좌 모두 동결 완료했습니다. 주인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액은요? 비서실장이 답했습니다. 100억 2천만 원입니다. 모두 따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주인공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10년 동안의 월급 명세서, 보너스 내역, 저축 기록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자동차를 샀고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명도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제 돈으로 산 거잖아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팀에 지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 한다. 네, 아버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작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50통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도 30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주인공은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따님 드세요. 주인공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시댁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 서류 때문에 삐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삐친 정도가 아니야.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10년 동안 우릴 속인 거야.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지훈 씨 맞으십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남성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소장 송달입니다. 아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장이요? 무슨 소장이요? 명도 소송입니다. 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30일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남성이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인데 왜 나가요? 남성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실소유자는 윤지아 씨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날짜였습니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성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법무법인 정도 상담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10년 동안 관리한 돈인데요. 남편이 항변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신탁계약서를 보십시오. 10년 전 공증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실소유자는 처음부터 따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관리인 역할만 하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요. 속은 거라고요. 그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있으십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명도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아파트도 실소유자가 따님입니다. 등기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상하셔야 합니다. 따님과 합의점을 찾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상이요? 저 배은 망덕한 것한테 머리를 숙이라고요?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100% 지십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붙잡고 앉혔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커피를 앞에 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저 애한테 빌어야 하는 거야? 남편도 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릴 속였어. 계획적이었던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재벌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법무팀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협상 의사를 비쳤습니다.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법대로 진행하세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도 소송은 다음 주 첫 공판입니다. 주인공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혼 소송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먼저 청구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께서 먼저요? 네.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만 청구할 겁니다. 법무팀장이 메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요? 10억.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10억이요? 주인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주인공은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잘 끝났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주인공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준비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니? 주인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미련 없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내 엄마도 그렇게 바랐을 거야. 엄마 얘기에 주인공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시댁 눈치를 보라고 했어요. 참으라고 했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는 착했어. 너무 착해서 평생 고생만 했지. 하지만 너는 달라. 내 인생은 내가 찾아야 한다. 주인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아버지.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명도 소송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원고 측은 주인공과 법무팀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윤재 벌그룹 회장의 딸이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10년 전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구입 자금도 원고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재판장이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요? 피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들은 10년간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해 왔습니다. 가족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입니다. 거주권과 소유권은 다릅니다. 피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주거지입니다. 이제 와서 회수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합니다. 주인공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끝난 이상 주거 제공 의무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더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 측은 추가 자료가 있습니까? 피고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 자료를 보완하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주인공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아야. 주인공은 멈춰 섰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좀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할 거니? 주인공이 시계를 봤습니다. 할 말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주인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주인공은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용서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내밀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인공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윤지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시댁과 화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인공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시댁이니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주인공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 것을 되찾는 겁니다.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산 것들을요.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남편분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인공이 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주인공이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탔습니다. 비서실장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인공이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회사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법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명도 소송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의 소유권이 명백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법이 제 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따님, 이혼 소송 첫 공판이 다음 주입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증거 자료 모두 정리됐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억압된 삶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훈 씨, 최근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입장도 난처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요. 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2주간 휴직 처리하겠습니다. 상황 정리하시고 복귀하세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휴직 당했어요. 2주간.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일을 어쩌니? 돈도 없는데. 남편도 답이 없었습니다. 카드 대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비도 밀렸습니다. 30일 후엔 여기서도 나가야 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해 볼까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잠깐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동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누나, 우리도 여유 없어.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언니, 나야. 한 달만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언니도 거절했습니다.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못 냈어. 너희가 잘 살 때 우릴 도와줬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 남편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연락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피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그 며느리 때문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윤재 벌그룹 본사 임원 식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승소 확률 99%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 제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가혹한 건 그들이었어. 내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꺼낸 사람들이야. 너는 내 것을 되찾는 것뿐이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아는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아가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윤지아 이사님의 이혼 소송 관련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어떤 증거들인가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10년간의 월급 착취 증거, 정신적 학대 녹음 파일, 시댁의 재산 독점 서류들입니다. 지아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10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 10억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세요. 지아가 승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아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주간지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지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가 답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 재벌가 며느리의 반란에 대해서요. 지아는 거절하려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지아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일 인터뷰 준비해 주세요. 주간지 기자랍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아가 답했습니다. 진실을요. 10년 동안 제가 겪은 모든 것을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시댁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0일 퇴거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옷을 박스에 넣으며 울었습니다. 10년을 산 집인데.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월세 구하고 다시 시작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로? 돈이 있어야 시작하지.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주간지 기자가 윤재벌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지아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지옥이었습니다. 지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옥이라고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제 통장을 빼앗겼어요. 시어머니가 관리한다고 했죠. 가족이니까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됐나요? 지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의 실소유자는 저였어요.
제 아버지가 결혼 전에 신탁으로 설정해 놓으셨거든요.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시댁에서는 몰랐다는 건가요? 네. 10년간 몰랐습니다. 제 돈을 자기들 돈인 줄 알고 썼죠.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나요? 지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시댁과 마찰 생길까봐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이혼 서류를 꺼냈을 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요. 기자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빈소 앞에서였어요. 조문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요. 기자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지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니까요. 제 삶을, 제 이름을, 제 재산을 되찾는 거예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요. 일주일 후 주간지가 나왔습니다. 표지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반란 10년 인내 끝에 100억 복수. 기사가 실리자마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라니 인간이 아니다. 며느리가 당연한 걸 되찾은 거잖아. 시댁이 완전 악질이네. 여론이 완전히 지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회사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인사팀장이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 씨,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남편은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시어머니래. 며느리 돈 10년간 빼앗았다던데. 시어머니는 장을 못 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지아와 남편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10년간 원고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월급 전액을 가로챘고 원고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녹음 파일까지 빼곡했습니다. 재판장이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요?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부부간의 재산을 공동 관리한 것뿐입니다. 착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공동 관리라면 원고도 사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착취입니다.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집 돈이지. 내가 쓸 생각하지 마.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명백한 재산 착취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10억, 원고 승소.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아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10억.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아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실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집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산 집이 텅 비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짐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10년의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의 집이었습니다.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남편이 답했습니다. 모든 걸 잘못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1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지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재 벌그룹 이사로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아가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모두 수고하세요.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장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지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아 이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아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수익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특히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여성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찬성하는 분? 임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아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오후 2시에 인터뷰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지아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여성 인권 다큐멘터리랍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오후 2시 방송국 스태프가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PD가 인사했습니다. 윤지아 이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댁 갈등을 겪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10년을 어떻게 버티셨나요? PD가 물었습니다. 지아가 생각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죠. 이제는 저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지아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억압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되찾으세요. PD와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아 이사님 멋있다. 나도 용기 내야지. 시댁 눈치 그만 보고 싶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지아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같은 시각 월세방에서 남편이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아는 당당했습니다. 예전에 고개 숙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뭘 봤어? 남편이 답했습니다. 지아 나온 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 입에 담지도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요. 10년 동안 지아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한 달 후 지아는 엄마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잘 지내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묘소를 뒤로 하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차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니?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놓아드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지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성인권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은희재단. 법무팀과 회의했습니다. 시댁폭력, 경제적 착취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법무팀장이 기록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지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지아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아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나도 후회하고 있다는 걸요. 지아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은희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을 임대했습니다. 1층 전체가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은희재단 여성의 권리를 지킵니다.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법조계 인사, 여성단체 대표, 기자들까지 100명이 넘었습니다. 지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어머니 이름을 딴 재단을 엽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댁 눈치를 보며 사셨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그런 여성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시댁폭력, 경제적 착취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겠습니다. 법률 지원, 쉼터 제공, 경제적 자립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딸.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아는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재단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에만 상담 신청이 5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직접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가 때렸어요.
제가 월급을 안 가져다 준다고요.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지아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연결해드리고 쉼터도 알선해드릴게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지아는 변호사팀에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재단은 바빠졌습니다. 지아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보람찼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재단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지아에게 보고했습니다. 전 남편분이 오셨는데요. 지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남편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 지아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끝났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 그냥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진심이야. 지아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당신도 잘 사세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도 될까?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요? 지아가 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날 시험한 거였네. 시험이라기보단 지켜본 거죠. 남편이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찾아왔다며?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과하러 왔대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땠니? 지아가 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미 마음 정리가 다 됐거든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다 컸구나. 이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강변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아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홀짝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이었습니다. 이사님, 내일 상담 예약이 20건 추가됐습니다. 지아가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아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지아는 윤재 벌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취임식 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소감을 말했습니다.
무거운 자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준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서 지아를 안아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딸. 지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은혜재단도 성장했습니다. 1년 동안 500명이 넘는 여성을 도왔습니다. 법률 지원, 쉼터 제공, 경제 교육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아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목표는 1000명 지원입니다. 이사들이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지아에게 초대장이 왔습니다. 여성 인권 대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수상자 명단에 지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올해의 여성 인권상 윤지아 부사장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아가 단상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낸 모든 여성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입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지아는 상패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한다, 딸. 정말 자랑스럽다. 지아가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힘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날 밤 엄마 묘소를 찾았습니다. 상패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봐요. 제가 상 받았어요. 엄마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 인정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아는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길거리에 서였습니다. 남편은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요? 응. 배달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 넌? 지아가 답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부사장 됐다며. 축하해. 지아가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헬멧을 쓰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진심이야. 지아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랄게요. 남편이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잘 살아.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회사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지아는 출근길에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오후 2시에 재단 이사회, 저녁 7시에 자선 만찬이 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늘도 바쁘네요. 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사장님은 언제나 바쁘시죠? 지아도 웃었습니다. 바쁜 게 좋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비서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지아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봤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재건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아버지와 식사했습니다. 임원 식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하니?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녁 자선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지아는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부사장님. 저는 법무법인 대표 김태준입니다. 지아가 악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태준은 지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그와의 대화가 편했습니다.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지아가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꼭 그러고 싶네요.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지아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지아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됐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는 증표였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성은 자신감 넘쳤습니다. 10년 전에 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아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